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일본의 첫 역사는 구석기 시대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역사계의 논란은 계속 있어서 그 누구도 정답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의 학자들 중에는 대부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부정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처음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고조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 가야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세력을 펼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합집산하면서 그들 최초의 문명이라 하는 미생시대, 즉 야요이 시대를 거치게 되죠. 그러나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이미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만든 그 승문시대, 새끼줄로 무늬를 만들었었던 그 시대를 열었는데, 이분들이 다 모두 고조선의 후예들입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가 시족 단위의 촌락을 형성하면서 미성문화를 형성하게 됐죠. 일본에서는 이때부터 천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670년 백제계의 천지왕이 천황으로 등극하면서 그 이전에 일본 지배자들, 즉 고구려계와 백제계의 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천황으로 추존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미생문화에 이은 대화 정권은 나양현 비조촌을 중심으로 250년에서 710년대까지 아직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권을 말합니다. 모두 한반도의 여러 국가들이 점령하였던 번국이었었죠. 그래서 대화국이라고 하지 않고 대화정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과 중국에서는 오늘날의 일본을 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지금 한국에서는 일본을 비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용을 자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당시 백제, 고구려, 가야 등 오늘날의 일본 땅에 있었던 모든 그 번국을 통틀어서 왜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바꿔 말한다면 한국의 제4대 임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입장인데 어색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제4대 임금이라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왜를 일본과 헷갈려 말한다면 이처럼 조선과 한국을 바꿔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대화정권의 지배는 고구려계와 백제가가 서로 우위를 다퉜지만, 백제 위덕왕 때부터 의자왕 때까지는 완전히 백제의 번국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백제는 이 대화 왜국의 학문, 종교, 문화를 전하고 또 필요하다면 군사를 데려다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때 백제가 나눠준 문화를 일본에서는 비조 문화, 즉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이 비조 문화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음악 문화는 또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우선 일본 서기 하, 권 19에 훈명천황 때 백제가 하부, 간솔 장군 등을 보내서 외의 병사를 백제로 보내라 했습니다. 이를 왜국이 수용해서 군사를 보냈지만 그 수나 규모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답례로 백제가 여러 문화 혜택을 내렸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답례의 내용은 오경 박사인 왕유기와 승려, 담해 등 9명의 문화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에 음악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당시 시덕이라는 백제의 벼슬을 한 삼근이라는 사람과 계덕이라는 백제 벼슬을 한 기마차와 진로, 그리고 대덕이라는 벼슬을 한 진타 등 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의 요청에 의해서 교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백제가 외국에 이런 문화의 혜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교대했다는 것이었죠. 훈명왕은 백제계의 일본 통치자로서 당시 백제인들이 웨이 황실에 가서 고관으로 활약했다는 내용이 일본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궁중음악, 즉 아악은 왕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를 고수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백제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아악은 일본 궁중음악으로 계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도 초기 세종대왕 때 제정한 궁중음악에 몇 차례 변화는 있었다고 하지만 600년 이상 그렇게 큰 변화 없이 계승해서 왕조가 끝난 오늘날까지도 국립국악원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1400년에 상징적으로나마 천황 체계를 유지해온 일본이 황실에서 그 전통을 버려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제 음악을 연구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일본의 문헌으로 교훈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책은 보통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서라고는 할 수 없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과 춤을 종합한 이 책은 1233년 당시 일본의 아악 상황을 정리하고 해설한 것으로서 모두 10권으로 꾸며졌습니다. 이 책의 제4권은 모두 17곡으로 구성된 한 편의 기약입니다. 백제가 일본의 음악을 전했다는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는 또 속일본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책의 제11권 성무천왕 때 아악료에서 연주를 할 악생들의 정원을 정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생이란 궁중에서 의식음악과 의식무를 전담하던 음악인들을 말합니다. 백제악의 연주에는 25명의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편 양료령이라는 문건도 있는데 여기에도 백제 음악 스승이 4명이 있었고 배우는 사람은 2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백제가 멸망한 지 149년이 지난 뒤에도 일본의 궁중음악 기구인 아악료에는 백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문건입니다. 또 백제 멸망 183년이 지난 뒤에도 의자왕의 후손들이 일본의 고위 귀족이 돼서 백제 음악을 연주하고 그 답례로 품위를 높였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백제 음악을 그들의 궁중음악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 일본 음악을 대표하는 음악이 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속일본 후기에 자경, 전복, 승의, 여천, 효충 등 5명의 백제 왕씨들이 천황과 함께 음악과 춤으로써 사교를 하면서 품위를 몇 단계씩 높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즉 의자왕계의 일본 귀족들이 사실상 일본의 첫 천황이었었던 천지천황으로부터 성씨와 품위를 하사받았는데요. 천지천황은 그의 조카인 부요 선광에게 백제왕이다 하는 성씨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요 선광이 후손, 즉 백제 왕씨들은 또 모두 천황처럼 정치적 실권은 없지만 일본 황실의 그 상징성을 갖는 귀족이 돼서 이 백제 음악을 연주하면서 왕실의 사교나 혹은 친목을 주도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황조도가 생기면서부터 한반도 백제 음악을 열도 백제에서 받아들였고 일본의 궁중음악 즉 아악의 하나로서 전통을 세워갔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서에서 천황이 직접적으로 정치를 한 일은 몇 번 없습니다. 대부분 천황이란 형식적인 지책이며 실질적으로 정치를 휘둘렀었던 것은 그 밑에 있었던 대신들이었죠. 하지만 천황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이 있는 백성들에게 성씨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의 무사들이나
유력자들은 천황에게 성씨를 하사받았는데 이것을 사성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개념으로 사성이란 천황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뜻도 되겠죠. 한편 일본의 성씨는 그 분파가 다양하게로 세계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일본에는 약 12만 9천 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죠. 또 일부에서는 13만에서 30만 개라는 추측도 있고, 일본 성씨대전, 대사전, 여기에는 30만에서 40만 개의 성씨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성씨는 좌등시인데, 즉 사토시인데요. 지금 현재 약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만큼 성씨가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성씨 중 김씨가 상위 1위인데 전체 인구의 21%를 넘는다는 것과는 완전히 대소를 이룹니다. 가문의 구성원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천황이 그때그때 성씨를 하사해서 생긴 것도 많고, 또 8세기에서 12세기에 이르는, 즉 백제가 망하고서 일본으로 독립해서 100여 년이 흐르는 사이에 귀족이나 무사들이 가족 단위를 독특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묘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일본 역사에서는 평안시대라 하죠. 천황이나 그 황족들은 지금도 성씨가 없습니다. 성씨는 인간들이나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신의 혈통에서 내려왔다는 천황은 인간과는 다르다는 그런 이유에서이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서 소화천황이 천황과는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래도 성이 없는 상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대신 성 비슷하게 쓰는 칭호가 있는데, 천황 일본은 내정이라 하고, 또 그 이외의 황족은 궁, 즉 미아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씨는 대체로 한자 2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한자 3글자 혹은 한 글자, 4글자도 있습니다. 또 일본의 성씨를 나타내는 데는 한자 이외에도 가다카나나 히라가나를 포함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기호 시메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한반도 백제에 있었던 국호를 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옛 한반도에서 쓰던 성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백성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다라씨, 즉 백제씨고, 또 고려씨, 고구려씨죠. 그리고 신라씨, 가야씨 모두 있습니다. 백제는 외의 발전을 위해서 불교, 도교, 유교 등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백제가 유교를 왜 전했다는 그런 사실은 근초고 왕이 아직기와 왕인 박사를 통해서 한국에 천자문 그리고 논어를 내줬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제는 무령왕 때 오경 박사 단양해와 고한무를 파견해서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자로 된 성씨를 사용하면서 백제의 성씨 문화를 일본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여사마, 목나근자, 귀실복신, 사타상여, 흑치상지, 명림답부, 이런 그 백제에서 온 도래인들이 모두 두자로 된 성씨와 두자로 된 이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제의 영향인데요. 복성이라 하고 있죠. 이 복성이라는 것은 한자로 두자 이상으로 된 구성된 그 성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궁씨, 황보씨, 제갈씨, 사공씨, 선우씨, 서문씨, 독고씨, 동방씨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백제는 이 유난히 복성이 많았습니다. 백제 귀족의 대표적인 성씨인 진씨, 사씨, 연씨, 협씨, 목씨, 해씨, 국씨,
묘씨 등 8개의 성씨가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 진씨와 목씨, 연씨는 진모씨, 목라씨, 연비씨 등의 그 복성에서 단성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백제 역사에는 사마, 수미, 조미, 고이, 목협 등의 복성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왕실의 성씨였던 부여씨조차 복성이죠. 백제 멸망 전에도 외국에는 숱한 복성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귀족이며 일본의 지도자였었던 소아마자라든지 물전수옥 혹은 중신겸족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백제 이름이며, 이 이외에도 축자, 길비, 근강, 갈성, 등원 등 많습니다. 이런 백제 성씨에 대한 전통이 이어지면서 오늘날 다양한 일본 문화가 된 셈이죠. 또 일본의 복성 문화는 자신의 봉토나 혹은 영지의 이름을 따서 가문의 이름으로 삼은 그런 일도 많은데요. 그 중에는 한반도 백제의 귀족이나 지명에서 유래한 성씨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여씨, 흑치씨, 귀실, 계백 등의 그런 성씨가 있습니다. 귀실은 오늘날 천안 부근의 직산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계백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지방 이름이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부산시, 그러니까 가마야마시죠. 그리고 목포시, 기우라시 등의 성씨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독도시, 도쿠시마시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성도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바꾸겠습니다. 지금의 일본 나양시에 있는 고송촌에는 7세기 말쯤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무덤이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가다마츠스카라고 하는 고분인데요. 이 무덤은 17세기쯤에 도굴 당했습니다. 다행히 도굴을 면한 벽화는 석실의 동벽, 서벽, 북벽의 안쪽에 있고 천장의 그림도 비교적 안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벽화의 소재는 인물상, 일월상, 별자리, 사방사신도 등이 있습니다. 동벽에는 남자의 군상과 사신 중 청룡이 있고 여자 군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서벽에는 이것과 대칭적으로 남쪽에서부터 남자 군상과 사신도 중 백호 그리고 여자 군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러 인물들 중 서벽의 여자 군상은 벽화가 발견되던 그 당시부터 아주 색채가 선명해서 역사 교과서를 비롯한 인쇄물의 컬러로 사진이 소개되었고, 또 아스카이 미인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났습니다. 안쪽의 북벽에는 사신 중 현무가 그려져 있고 천정에는 별자리가 또한 그려져 있는데요. 남벽에는 사신 중 주작이 그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도굴당했습니다. 천정안은 금박으로 별을 나타내고 별과 별 사이는 붉은 선으로서 연결을 해서 별자리를 표시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고분은 고구려식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역시 지금 일본 땅에서 식민지를 놓고 백제와 자웅을 겨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방에 그려진 사신은 원래 고구려 양식이라 하겠지만 백제에도 공주 송살리 고분 벽화와 부여 능살리 고분에도 사신도가 있습니다. 고구려보다는 좀 늦게 발견돼서 사람들이 고구려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반드시 고구려의 영향이다 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장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무천왕의 황자설입니다. 그리고 고시황자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백제왕 선광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백제왕 선광, 즉 부여 선광이 백제의 31대 의자왕의 아들이거나 혹은 손자,
부여풍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구당서에 기록된 부여융과 동일한 인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석실에 안치되어 있는 관에서 오칠한 나무 조각이 나오는데 이 오칠도 백제가 외에 전한 아주 고급스러운 비법이었습니다. 오늘은 백제 음악의 이야기로부터 해서 일본의 성씨 계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고송촌 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부분으로서 일제와 우리 선인들이 우리 역사를 놓고 어떻게 대처했나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